다시 소개드리겠습니다. 유니티 테크놀로지스 재팬의 다카하시 시노부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저는 일본에서 산업 분야 고객님을 대상으로 프리세일즈 엔지니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어로 진행하는 세션이라서 통역을 이용하시는 것이 불편하시겠지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좀 전에 키노트에서도 소개가 있었던 유니티 스튜디오가 어떤 제품인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개발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식으로 조금씩 깊이 들어가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 아무쪼록 부담 없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유니티 스튜디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현재의 환경이 어떤 상황인지부터 다뤄보고자 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많은 고객분들과 이야기를 나눠왔습니다. 이미 3D를 활용한 앱은 다양하게 산업 분야에서 업무 툴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트레이닝이라든가 디지털 트윈, 설계 검토, 제품 체험 등등 많은 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보급이 확대되는 한편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도 자주 접하게 되곤 합니다. 즉 실제로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파일럿 단계에서 넘지 못한다. 혹은 항상 기술 검증 단계에서 끝나버린다 라는 의견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뭔가 앱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전문 지식도 필요하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엔지니어의 문제는 심각한데요. 아무래도 3D를 활용한 개발 프로젝트라는 것은 일부 개발자나 테크니컬 아티스트에게 의존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말 너무나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죠. 그래서 영업 현장에서 나온 좋은 아이디어가 모처럼 있다 하더라도 결국 최종적으로는 프로토타입 단계에도 도달하지 못한 채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CAD 데이터 또는 BIM 데이터입니다. 게임 세계와 달라서 이미 기업 내에는 많은 3D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제품 말이죠. 하지만 그러한 CAD 데이터는 일부 설계나 제조와 관련된 일부 담당자만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접근할 수 있다 하더라도 CAD 데이터는 원래 그 CAD 앱이 없으면 조작하거나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CAD 애플리케이션이 있다 하더라도 그 CAD 앱을 쓰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만일 제 앞에 그 CAD 앱이 있고 데이터가 있다 하더라도 저 자신은 그 필요한 부품조차 찾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른 부서로 다른 부서에서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달되는 것은 PDF라든가 스크린샷이라든가 혹은 동영상 파일을 보는 정도가 기껏 해야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를 리얼리티 갭이라고 부릅니다. 저희 이 유니티 스튜디오는 이러한 리얼리티 갭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계된 툴입니다. 누구나가 3D 데이터를 활용해서 인터랙티브 앱을 개발할 수 있는 툴, 그것이 바로 유니티 스튜디오입니다. 느낌상으로는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여러 이펙트를 사용해서 마치 파워포인트나 구글 드라이브를 써서 고품질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일이 여러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느낌으로 앱을 개발할 수 있는 툴입니다. 그렇다면 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도구라는 것,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 유니티 스튜디오를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발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니티 허브나 유니티 에디터도 일체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브라우저를 열고 유니티 스튜디오를 실행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최신 버전의 유니티 스튜디오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과정 자체가 대단히 직관적입니다. 우선 유니티 스튜디오에서 앱을 개발하는데 C# 같은 코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드래그 앤 드롭으로
방식으로 공간을 만들고 오브젝트를 거기다 배치하고 거기 기능을 부여하면 됩니다. 만일 로봇 움직임 같은 거를 하고 싶으면 타임라인 애니메이션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를 작동시키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발 툴이라기보다는 파워포인트라든가 포토샵 같은 크리에이티브 툴을 쓰는 그런 감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음 단계인데요. 이 완성된 앱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배포한다면 가장 편한 방법은 웹 앱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서 만일 웹 앱으로 개발하신 적이 있다면 아시겠지만 공개하려고 하면 웹 서버를 준비한다든가 거기 퍼블리시드 액세스권 뭐 한다든가 여러 절차가 꽤 번거롭거든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유니티 스튜디오는 여러분이 퍼블리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웹 앱 제작과 웹 서버 준비, 그리고 앱 공개까지 모든 과정을 일괄해서 처리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퍼블리시 버튼을 누르고 주방 가서 커피 가지러 갔다 오면 벌써 공개가 끝나서 URL이 발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URL을 카피해서 슬랙이든 팀스든 뭐 DM이든 다른 동료분들께 팀 멤버들께 그 URL을 전달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 1분 뒤면 야 이거 어떻게 만든 거야? 하고 여러분께 문의가 올 겁니다. 그리고 참 처음에 언급했던 CAD 데이터 문제인데요. 이 부분도 안심하셔도 됩니다. 유니티 스튜디오는 유니티 클라우드의 스토리지 서비스인 어셋 매니저 그리고 데이터 변환 도구인 어셋 트랜스포머와 확실하게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셋 트랜스포머는 약 70종류 이상의 CAD와 빔 그리고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메시 데이터로 변환해 줍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설계팀에 파일 좀 변환해 줄래? 그리고 부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설계팀에 부탁할 일은 그저 CAD 데이터가 최신으로 만들어지면 그걸 어셋 매니저에 올려달라라는 것뿐일 겁니다. 나머지는 데이터가 자동적으로 변환되니 여러분은 유니티 스튜디오에서 직접 그 변환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니티 스튜디오인데요. 여러분이 쓰시는 유니티 인더스트리의 플랫폼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니티 인더스트리를 사용하시는 고객이라면 구독 서비스 일환으로 유니티 스튜디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도 나옵니다만 물론 아까 소개드린 어셋 매니저도 모두 이 라이센스 안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유니티 인더스트리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계시지만 아직 유니티 스튜디오를 사용 안 했다 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행사가 끝난 후에 브라우저에서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니티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그러면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매우 간단하게 개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살렸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먼저 프로토타이핑을 잘 활용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니티 스튜디오의 가장 대표적인 활용 방식입니다. UI 이미지에서 시작해서 인터랙티브 프로토타입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 유니티 스튜디오를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시각화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완성된 프로토타입을 설명하기 위한 별도의 자료나 설명 이런 것도 여러분들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앞서서 그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완성이 되면 그 애플리케이션 URL만 보내면 아마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내용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유니티 스튜디오로 제작된 애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3D 스캔한 박물관 내부를 유저는 워크스루를 하거나 또는 전시물을 클릭을 하거나 합니다. 그 전시물을 클릭하면 해당 전시물의 설명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설명문이나 이미지, AI로 만든 그 이미지로 설명을 하는
것보다 이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보시게 되면 그리고 또 움직여 보시게 된다면 그러면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은지 하는 그 컨셉이 여러분들에게도 잘 전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간단하게 심플하게 잘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유니티 스튜디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의 유스 케이스는 트레이닝용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기업 내 연수나 교육에서 굉장히 이 트레이닝용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레이닝용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공장 같은 경우에 같은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정상 이용을 할 때 매뉴얼과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매뉴얼 그리고 또 생산 라인을 셧다운할 때 그 시나리오가 각각 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또 기계가 다른 기계로 바뀌게 되게 되면 새로운 기계에 대응하는 또 다른 시나리오 그러니까 뭐 조작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새롭게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트레이닝용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장면 굉장히 많은 시나리오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플리케이션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은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는 유니티 스튜디오가 매우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니티 스튜디오를 사용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외주를 주거나 아니면 개발자에게 부탁을 하거나 하지 않아도 이 트레이닝을 담당하는 연수팀, 교육팀이 직접 어플리케이션을 주도적으로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가 바뀌고 해서 수정사항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웹 기반이기 때문에 곧바로 이것을 반영해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나리오인데요. 제품 컨피규레이터라든가 또는 디지털 카탈로그처럼 고객에게 제품 관련 체험을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도 유니티 스튜디오를 통해서 간단하게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웹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기존의 제품의 웹사이트에 여러분들이 만든 유니티 스튜디오의 어플리케이션을 인베디드해서 제공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응용 버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 유나이트와 같은 이벤트를 기획을 했을 때 또는 여러분들이 이 이벤트에 기업 입장에서 전시에 참여할 때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으면 준비가 굉장히 원활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벤트 준비 단계에서 최근 이런 이벤트 개최하기 한 달 전에는 굉장히 다양한 문의가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부스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디스플레이는 얼마나 준비가 되는지 배치가 어떻게 되는지 상담용 좌석은 있는지 등등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벤트 팀이 하나하나 대답을 해주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을 모든 관계자들에게 배포하는 것이 배포를 해주게 되면 어플리케이션을 본인들이 보면서 디스플레이는 오른쪽에 2개, 왼쪽에 2개 있고 그다음에 상담용 좌석은 가운데에 그 동그란 테이블이 있고 옆에 의자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면은 금방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면에서도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트러블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몇 가지 제가 그 유스 케이스를 소개를 드렸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소개를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을 얼마나 쉽게 개발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니티 스튜디오로 이제 개발하기가 쉽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래도 역시 제로부터 처음부터 아주 아무것도 없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니티 스튜디오에서는 디자인 데뷔, 트레이닝, 그리고 HMI 컨셉 디자인, 제품 카탈로그 등 앞서서 제가 소개해드린 것 같은 실제로 활용 빈도가 높은 시나리오에 맞춰서 설계된 템플릿이 저희 쪽에서 미리 준비한 것들이 여러분들 쓰기 편하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런 템플릿을 기반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트레이닝 템플릿을 이제 만든다라고 하면 사용자 환경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즈해서 실행을 하는 것이 프로토타입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템플릿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3D 어셋이라든가 또는 유저 인터페이스용 파츠 같은 것들도 저희가 준비를 사전에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소스를 활용해서 저희 어플리케이션을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활용법이라든가 뭐 주변과 관련된 그런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질적인 개발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6가지입니다. 어셋 배치, 레이아웃 구성, 그리고 머티리얼 제작, 애니메이션,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기능을 구현하는 이런 형태가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시는 작업은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유니티 스튜디오에서 사용하는 에셋, 그러니까 3D 오브젝트, 이미지, 사운드, 동영상 이런 것들은 모두 앞서서 제가 소개드린 어셋 매니저에서 다운로드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 유니티 스튜디오 프로젝트 그 자체도 실은 로컬이 아니라 어셋 매니저에 모두 다 이것이 저장되는 것들입니다. 참고로 그 어셋 매니저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데 그 가지고 오기 위해서 따로 어셋 매니저의 대시보드를 별도로 열 필요가 없습니다. 이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요. 유니티 스튜디오 안에 어셋 매니저 인터페이스가 완전히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필요한 에셋을 검색하고 임포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프로젝트로 다운로드를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임포트, 그러니까 그 가지고 온 에셋을 씬 안에 배치를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보통 사용하시는 3D 디자인 도구라든가 평소 사용하시는 유니티 씬과 똑같은 것입니다. 보시면 잘 아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유니티 스튜디오의 인터페이스는 유니티와 기본적으로 비슷합니다. 왼쪽으로 하이어라키가 있고 오른쪽에 인스펙터 그리고 아래쪽에는 에셋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사용하던 이제 유니티와 같은 감각으로 이제 익숙하신 그런 감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유니티 에디터와 근데 비교를 하면 유니티 스튜디오는 굉장히 좀 간소화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굉장히 편리한 기능들만 이제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머티리얼 설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그 임포트해서 가져온 3D 모델 이 안에 머티리얼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 그것은 우리가 만질 수가 없죠. 그런데 머티리얼을 설정해서 그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자동적으로 머티리얼이 카피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커스텀함으로써 임포트한 그 모델의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편리한 기능이 유니티 스튜디오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3D 모델에 이제 움직임을 주고 싶다라고 하면 애니메이션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3D 모델을 그 선택을 하고요. 애니메이션 컴포넌트를 추가하면 타임라인이 표시가 되게 되기 때문에 곧바로 거기서 애니메이션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초 동안 전진하고 2초 동안 회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2초 동안은 후진한다. 뭐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형적인 움직임뿐만 아니라 가속과 감속을 이제 넣어서 좀 더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되게 되면 유저 인터페이스 UI에 버튼을 추가하고 버튼으로 애니메이션을 실행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니티와 마찬가지로 유니티 스튜디오에서도 UI용으로 캔버스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유저 인터페이스용 버튼이라든가 또는 텍스트 블록이라든가 이런 UI용 오브젝트를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표준 버튼 컨트롤에 보시면 클릭했을 때 애니메이션을 실행한다라는 기능이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버튼을 클릭해서 앞서서 말씀드린 애니메이션을 움직이는 그런 인터랙션을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실행을 할 때는 버튼으로 애니메이션이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심플하게 구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완성이 되게 되면 퍼블리시를 하게 됩니다. 왼쪽 위에 퍼블리시 버튼을 누르면 웹 어플리케이션 빌드부터 발행까지 모두 자동으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URL 발행을 해서 이제 뿌리게 되면 누구나 다 볼 수 있다는 점이 걱정이 된다면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패스워드 설정을 하게 되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때 이렇게 패스워드 락 걸린 것을 해제하라라는 요구가 나오기 때문에 보안을 조금 더 강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흐름으로 앱을 유니티 스튜디오 위에서 만들어가는데요. 만일 여러분께서 직접 독자적인 기능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는 활용할 수 있는 게 이 로직입니다. 좀 전에 여러분 보셨다시피 기본적으로 하실 일은 6개 정도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SS를 불러와서 씬이나 UI를 만들고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것, 그리고 표준 장착된 걸로는 카메라, 즉 플레이어 자신이 키를 조작해서 움직일 수 있는 워크스루 기능이 모든 템플릿의 기본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외의 기능을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로직을 사용해서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これがロジックの開発画面になるんですが、ロジックはこのようにですね、ノードブロックと呼ばれるブロック 보시는 게 개발 화면인데요. いわゆるビジュアルスクリプティングツール 로직은 이 노드 블록을 사용해서 기능을 만드는 비주얼 스크립트입니다. 아이들이 처음 프로그래밍을 배울 때 사용하는 스크래치라는 개발 툴이 있는데 그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で左側には왼쪽에는 조건 분기라든가 논리 연산 등등 그런 다양한 기능을 가진 노드가 왼쪽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를 조합해서 하나의 기능을 만들어 갑니다. 오른쪽에는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이 직접 준비하실 인자나 반환값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직 안에서 반복적으로 같은 처리를 할 때는 스스로 직접 메서드를 사용해서 재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주 간단한 기능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뭘 만드냐면요. 자동차 오브젝트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해당 오브젝트의 이름이 표시되는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방식은 간단한데요. 미리 UI, 유저 인터페이스로 텍스트 상자를 준비해 두고 그리고 마우스가 자동차 오브젝트 위에 호버되면 오브젝트의 이름을 표시해서 텍스트 블록에 표시하는 그런 간단한 것입니다. 아마 유니티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머릿속에 C# 코드가 떠오르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직접 유니티 스튜디오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조금 급하게 데모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세대 자동차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UI의 텍스트 상자에 이름이 표시되도록 그런 로직을 만듭니다. 이 텍스트 블록이죠. 그래서 먼저 가운데 자동차를 소재로 해서 여기 새로운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이 부분은 유니티와 동일합니다. 오른쪽 인스펙터에서 새로운 컴포넌트를 추가해서 show up name이라는 이름을 적당히 작성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로직 에디터가 열렸으니 여기서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건을 설정해야 하는데요. 이벤트로 처리를 개시하고요. 마우스가 호버되면 이라는 조건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벤트 처리를 개시하니까 when이라는 로직을 사용해서요. 마우스 호버했을 때라고 하기 위해서 마우스 호버라는 로직을 추가하고 거기에 대상인 자기 자신을 세팅합니다. 자동차요. 이거를 when이라는 부분에 끼워 넣으면 이렇게 함으로써 마우스를 자기 자동차에 호버했을 때라는 조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다음에 하는 거는 텍스트 블록에 텍스트를 표시하기 위한 작업인데요. 여기서는 왼쪽에 있는 세트 텍스트 설정이라는 노드가 있으니까 이걸 추가합니다. 그리고 set 텍스트 설정 할 대상으로 텍스트 블록을 지정하고 싶은데요. 아직은 여기에는 텍스트 블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가 그걸 설정하기 위해서 일단 여기서는 전달 인자로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를 대입할 장소로 텍스트 블록에 삽입합니다. 그리고 그 텍스트 내용은 자신의 이름이라는 프로퍼티를 골라서 세트합니다. 설정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마우스를 자동차에 올려서 호버를 하면 그 자동차 이름을 텍스트 블록에 표시되는 로직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로직이 완성됐으니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하실 게 아직 주황색이잖아요. 그래서 텍스트 블록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정을 해야 하는데 이걸 어디서 가져오냐면 아까 만들었던 유저 인터페이스에 텍스트 블록이 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 인수로 그거를 드럭 앤 드롭으로 전달을 합니다.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완료이고 앱은 OK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름 바뀌었죠. 그리고 이름이 바뀐 채 사라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라진다는 처리를 구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좀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호버 상태가 해제되면 이름을 지우는 처리는 이름을 설정하는 처리와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귀찮으니까 이걸 그냥 복사해 버리겠습니다. 로직을 카피해서 붙이겠습니다. 페이스트 하고요. 여기에서 조건을 바꾸는데 마우스를 호버하면 이라는 조건이 아까 있었으니까 이거에 반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논리연산지 중 not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 마우스 호버가 해제되면 이라는 조건이 설정됩니다. 그래서 표시를 지우는 것은 설정된 이름을 제거하면 되니까 이를 지우고 이렇게 해서 마우스가 호버되지 않으면 텍스트가 사라지는 로직이 완성되었습니다. 테스트해 보면 이름이 나왔다가 사라졌지요. 여기까지 완성됐으니까 이제 포뮬러 카트와 버스가 있으니까 방금 만든 쇼업 네임 로직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텍스트 블록을 다 가져오는 게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하나씩 해나가겠습니다. 버스에도 쇼업 텍스트 블록을 설정하죠. 조금 번거롭지만요. 그리고 이게 이름이 안 나오네요. 유니티를 사용하신 분이라면 이유를 금방 아시겠습니다만 마우스로 반응시키려면 콜라이더를 설정해야 합니다. 유니티 스튜디오가 처음 나왔을 때는 흔히 벌어지는 일이었는데요. 콜라이더가 없으면 반응하지 않으니까 포뮬러 카트와 버스의 박스 콜라이더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유니티 스튜디오도 마찬가지인데 유니티와 마찬가지로 단위는 기본적으로 1m입니다. 그러니까 포뮬러 카라면 폭 2m, 길이 5-6m, 그리고 버스라면 폭 3m, 길이 10m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설정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우스가 드디어 반응하게 됐죠. 네, 이 정도면 괜찮을까 싶고 수정한 콜라이더를 세트해서 실행합니다. 네, 그러면 각각의 이름이 이렇게 표시되는 그 로직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움직였을 때 제대로 반응하는 거 보셨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기능이 있으면 로직을 만드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평소에는 제가 로직 사용법 이런 것들을 설명을 잘 안 하는데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니티 스튜디오의 개발팀이 지금 굉장히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2주 또는 3주에 한 번씩 새로운 기능이 버전업돼서 추가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 초에도 최신 버전의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지금부터는 최근 몇 달 동안 추가된 편리한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서 셋 매니저에서 CAD 데이터를 가져오는 그런 기능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CAD 데이터의 그 모델 데이터랑 각 데이터의 계층도만 가져올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업데이트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요. 캐디 데이터 내에 예를 들어서 그 데이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애니메이션이 있다면 그것도 유니티 스튜디오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로봇 아의 그 캐디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그 애니메이션은 앞서서 보신 것처럼 유니티 스튜디오 내에서 그 로봇 암의 3축 그 도면을 직접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캐디 데이터 내에 포함되어 있는 애니메이션이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또 이것이 굉장히 큰 업데이트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새로운 컴포넌트도 추가가 되었는데요. 웹뷰 컴포넌트가 UI용 오브젝트로 구현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 스펙표, 사양표가 웹사이트에 있다면 같은 것을 유니티 스튜디오에서 다시 만들지 않고 웹뷰를 사용해서 웹사이트의 내용을 그대로 표시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활용법으로서는 유튜브에서 공개되어 있는 그 제품 소개용 그 동영상을 웹뷰를 활용해서 재생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 브라우저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웹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최근에 그 아이프레임을 사용하는 사이트 등은 또 표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주의해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새롭게 추가된 컴포넌트로서 이것도 처음엔 없었던 건데요. 비디오 플레이어라고 하는 컴포넌트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앞서서 웹뷰를 사용해서 유튜브 동영상 재생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비디오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어셋 매니저에서 다운로드해서 가져온 로컬 동영상 파일 이것을 이제 재생할 수 있는 컴포넌트가 되겠습니다. 이 컴포넌트는 유저 인터페이스에 이제 붙이기 위한 오브젝트하고요. 그리고 또 3D 오브젝트로 공간 안에 배치할 수 있는 컴포넌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있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서 구분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풍부한 풍요로운 어떤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추가된 기능이 있는데요. 이것이 스카이박스입니다. 유니티를 사용하신 분이라면 스카이박스라고 하면 아마 바로 아실 텐데요. 그 주변 배경 경관을 이제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 그대로 두면 좀 썰렁한데요. 그 주변 경관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는 예를 들어서 만들려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공장 내부다라고 하면 천장이라든가 또는 벽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실내 환경이 크게 필요가 없는데 실외에 있는 환경 같은 경우에는 배경이 없으면 다소 좀 썰렁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변 경관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카이박스 같은 경우에는 유니티 에디터에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스튜디오에서도 굉장히 편리한데요. 도시 풍경, 숲, 그리고 석양, 밤, 하늘 등의 9개의 스카이박스가 미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만 하면 매력적인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추가된 기능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노트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굉장히 강력한 것인데 멀티 유저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팀 멤버들하고 같이 작업을 할 때 유니티 스튜디오에서 어플리케이션을 공동 개발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만든 유니티 스튜디오의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피드백을 해주거나 의견을 남기거나 하고 싶을 때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스크린샷을 찍어가지고 거기에다가 화살표를 이렇게 찍고 또는 원을 그려가지고 이 부분은 이렇게 바꾸세요라고 하는 코멘트를 붙여서 메시지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굉장히 번거롭지요. 그런데 새로운 이 어노테이션 기능, 유니티 스튜디오에 추가된 어노테이션 기능을 사용하면 이 동그라미에서 뭐 설명을 적거나 화살표를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가지고 이제 상대방에게 전송을 해주기까지 그런 번거로운 작업들을 전부 유니티 스튜디오 내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 툴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리얼타임 콜라보레이션 기능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프로젝트를 팀원 모두가 동시에 열어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요, 그 색깔이 다른 여러 이제 카메라들이 보이시죠? 이것이 여러분 이제 팀의
내의 사용자 한 명 한 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간 내에 어디에 있고 어느 방향을 보고 있는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보면서 다른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거나 색깔을 바꾸거나 하면 그 내용이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뭐 이 정도로 발전을 하게 되면 유니티 스튜디오는 이제 개발 도구가 아니라 팀 내에 실시간 협업 도구라고 불러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는 줌이라든가 또는 팀스로 온라인 미팅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함께 유니티 스튜디오에 로그인을 해서 이렇게 같이 디스커션하면서 어플리케이션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 작업이 굉장히 쉬워졌다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그 유니티 스튜디오는 유니티 에디터보다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편리한 그런 기능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하지만 역시 유니티 에디터와 비교해 보면 유니티 스튜디오는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보시게 되면 완성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웹밖에 없습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또는 VR용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SDK를 추가해서 VR 채팅용 씬을 만드는 것, VR 채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예전에는 그러한 부분을 아쉬워했던 점도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괜찮습니다. 현재 유니티 스튜디오에서 만든 프로젝트를 그대로 유니티 에디터에서 넘겨서 계속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계속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니티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프로토타입을 빨리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완성이 되게 되면 모든 사람이 같이 이제 동일해서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면 그 뒤에는 유니티 에디터로 넘겨서 작업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빌드 세팅을 변경을 해서 아이폰용이라든가 또는 안드로이드용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인수인계 받은 이제 그 유니티 에디터에서 XR 인터랙션 툴킷이라든가 또는 AR 파운데이션을 추가해서 VR 또는 AR용 어플리케이션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즉 프로토타입의 개발에서 실질 운영 버전까지 매끄럽게 이어지는 환경이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저희가 새롭게 개발한 유니티 스튜디오. 이것은 여러분들이 웹브라우저만 있으면 누구나 간단하게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시작할 수 있는 툴입니다.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요망사항이 있으면 미리 준비된 템플릿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템플릿을 사용하시면 더 짧은 시간에 프로토타입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어플리케이션을 퍼블리시하게 되면 곧바로 웹 어플리케이션을 다른 사람이 사용을 해보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관계자 그리고 고객들에게 한번 보시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것보다 더 강력한 어플리케이션을 우리가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이후에 그것을 유니티 에디터 쪽으로 엑스포트하게 되면 더 고급 기능을 추가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더 진화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이 유니티 스튜디오는 유니티 인더스트리를 사용하시고 있는 분이라면 지금 바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 사용해 보시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꼭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유니티 스튜디오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